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내일 있을 패커스와 베어스와의 개막전을 대비하여 작년 시즌 15주차 경기 베어스가 패커스를 어떻게 압도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썰드 앤 투 상황이고 패커스 입장에선 2야드만 가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패커스는 MT 포메이션, 즉 백필드에 아무도 없고 5명 모두 리시빙 역할을 할 수 있는 MT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패커스가 이 플레이에서 준비한 것은 바로 백사이드 스네그 아웃 컨셉입니다. 어차피 단지 2야드만 가면 되는 상황기에 이러한 숏패스, 상대 디펜더의 자연스러운 픽을 이용한 그러한 컨셉을 준비한 패커스입니다. 베어스는 이 상황에서 4맨 러쉬, 1명, 2명, 3명, 4명 기본적인 4맨 러쉬를 선보이고 있고, 또 2명의 세이프티, 2 하이 커버리지 쉘, 즉 이 세이프티가 만약 샵2 리시버를 커버하러 간다면 이 프리 스트롱 사이드 세이프티가 원 하이로 로테이션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2명 모두 커버리지 드랍을 할 수 있는 이 2 하이 쉘 커버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저스의 어쨌거나 첫 번째 리드는 바로 이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픽 컨셉을 이용한 빠른 퍼스트 다운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플레이가 진행이 되자 전혀 예상하던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보셨죠? 이 상황에서 베어스는 바로 일반적인 포맨 러쉬가 아니고 바로 크리퍼 컨셉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뭐 팟캐스트에서 크리퍼 맨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크리퍼 컨셉입니다. 블리츠 룩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블리츠를 행하고 한 명은 커버리지 드랍을 시키면서, 또는 뭐 맨 커버리지 드랍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4명의 패스러셔를 보내는 것은 똑같지만 1명, 2명, 3명, 4명, 하지만 쿼터백이 예상하지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프레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입니다. 이 플레이의 이 컨셉의 이름을 크리퍼 컨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샵 넘버 3 라인베커의 삐개 블리츠 때문에 로저스는 바로 혼란스러워했고, 또 이 디펜시브 엔드의 커버리지 때문에 패커스는 제대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저스는 이 상황, 즉 이 상황에서 바로 이 백사이드를 봅니다. 백사이드를 보고 공이 던질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색을 당하지 않고, 하지만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어스의 코너백과 이 세이프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모습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코너백은 현재 바로 그냥 백페달링을 하는 것이 아닌 샵2 리시버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쿼터백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즉 이것이 뭐 존 커버리지인지 아니면 매치업 좋은 그런 룰을 따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패커스가 기대를 했던 즉 픽 컨셉, 이렇게 가면서 이 리시버를 통해서 이게 만약 맨 커버리지였다면 자동적인 그런 스크린 농구의 스크린처럼 픽으로 연결되었겠지만, 그렇게 연결되지가 않고 바로 이 코너백은 샵2에 라우트를 차단할 수 있고, 또 이 세이프티는 바로 이 샵1 리시버의 스네그 라우트를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바로 파악을 했고, 이 상황에서 공을 던지면 바로 인터셉션 픽6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직감하였고, 바로 플레이를 백사이드 컨셉을 버리고 바로 스트롱 사이드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국 베어스의 이러한 크리퍼 컨셉 프론트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즉 베어스의 이러한 커버리지와 이러한 프론트 두 개의 운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 플레이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는 어, first and 10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패커스는 과연 어떤 플레이를 준비했을까요? 패커스가 이 상황에서 준비한 컨셉은 바로 더블 디그 컨셉입니다. 이 샵 1 그리고 샵 2 리시버 모두 디그라우트를 탐으로써 필드를 천천히 스캔한 후 이 두 명의 리시버에게 공을 뿌리길, 특히 슬롯에 있는 디그라우트 리시버에게 공을 뿌리길 원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운더리 세이프티의 위치입니다. 만약 여기서 보시듯이 이 세이프티 두 명이 있는데, 이 바운더리 세이프티가 만약 이 리시버 두 명, 샵 1, 샵 2가 있는데, 만약 샵 1 리시버가 이 버티컬 라우트를 탄다면 이 바운더리 세이프티는 바로 따라갈 것이고, 또는 이 샵 2 리시버가 마찬가지로 버티컬 라우트를 탄다면 바운더리 세이프티는 분명 뭐 이 선수를 커버한다든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패커스가 유도한 것은 바로 이 샵 1의 디그라우트를 막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즉 샵 2의 디그라우트에는 아무도 더블 커버리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하지만 베어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베어스는 커버리지 로테이션 하는데 굉장히 도같은 팀이고, 또한 세이프티들의 쿼터백의 그런 플레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결국 플레이를 보시면 세이프티가 바로 밑으로 로테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즉 이 세이프티가 이 샵 2의 디그라우트를 커버할 수 있고, 또 이 세이프티는 싱글아이 세이프티는 다시 딥존으로 굉장히 뒤로 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로저스는 분명 이 디그라우트에 던지고 싶어 했지만 이 로테이션의 커버리지 때문에 이 커버리지를 원 크로스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원 크로스 커버리지 때문에 뭐 놓칠 기회를 잃게 되었죠. 결국 플레이가 진행이 되자 로저스는 또 플레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스크램블을 하지만 이 플레이는 결국 색을 기록하게 됩니다. 좀 더 포켓 앵글로 한번 살펴보면, 로저스는 공을 받자마자 이 디그라우트 컨셉 쪽을 먼저 봅니다. 이쪽을 살펴봤는데 샵 1 리시버의 매치업이 마음에 들지 않자 샵 2의 리시버를 쳐다보는데, 중요한 것은 샵 2 리시버도 막혔다는 거죠. 이 39번 이 선수의 위치 때문에 로저스는 바로 필드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하지만 이것도 좋지 않은 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런닝백이 바로 체크다운 역할을 하는 런닝백입니다. 체크다운, 뭐 스니크 라우트를 타는데 지금,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베어스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잘했던 것은 바로 이 라인베커들이 이 패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길목에 모두 서 있었다는 거죠. 결국 로저스는 모든 그러한 패스를 던질 기회를 잃게 되었고, 스스로 플레이를 연장시켜서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플레이는 first and 10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도 로저스는 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패커스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넘버원 리시버 아웃사이드 엑사이소 리시버는 페이드 라우트를 타고, 또 런닝백은 스윙 라우트를 탐으로써 제일 먼저 로저스가 이 상황에서 필드 리드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에서 만약 리시버와 코너백의 매치업이 마음에 들었을 땐 바로 페이드 라우트를 향해 공을 던지는 컨셉이고, 또 만약 이 라인베커가 스냅이 이루어진 직후 런닝백을 따라가지 않거나, 또는 뭐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서 있을 때 바로 런닝백에게 패스를 날리는, 스윙 스크린 패스를 날리는 그런 컨셉입니다. 백사이드 컨셉. 반면 스트롱 사이드 이 컨셉은 인사이드 슬란 리시버가 오버라우트를 타고, 또 이 슬란 리시버는 샬로우 크로스 라우트를 타고, 또 아웃사이드 리시버는 포스트 라우트를 타는 그런 컨셉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컨셉이고 필드를 많이 활용하는, 스페이싱을 활용하는 컨셉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방어하기 힘든 그런 컨셉입니다. 하지만 베어스는 이를 완벽하게 막습니다. 스냅이 이루어진 직후 베어스는 공을 던질 선수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머뭇거리다가 색을 당하게 되고요. 굉장히 빠른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로저스가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은 바로 이 페이드 라우트입니다. 하지만 매치업이 별로인 것을 본 로저스는 이 스윙 스크린을 생각하지만 결국 라인베커가 런닝백을 제대로 쫓고 있다는 사실이 로저스에게는 또 다른 리시버로 넘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로저스의 다음 리드는 바로 이 오버라우트입니다. 오버라우트를 타는 것을 시카고 베어스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아까 전과 똑같은 원 크로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세이프티를 미들 오브 더 필드에 보냄으로써 다른 인사이드 브레이킹 라우트를 차단하는 그런 커버리지를 통해서 이 오버라우트 리시버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 좀 더 포켓 앵글로 보면은 공을 받고 바로 백사이드 봅니다. 하지만 별로인 것을 보고 또 라인베커 움직이는 거 보고 바로 고개를 돌리죠. 이 상황에서 39번 즉 베어스의 이 로테이셔널 세이프티, 바로 이 패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로저스는 또 플레이를 봅니다. 하지만 이 샬로우 스크린 리시버가 체크다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바로 또 라인베커가 이것을 눈치채고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저스 입장에서는 또 공을 던질 타이밍을 잃게 되었고 스스로 뭐 스크램블을 하든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 또 색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네, 이상 한 세 가지의 플레이를 통해서 베어스가 어떻게 패커스를 압박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뭐 이번 시즌 제대로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